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번 한 주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던 옵션 동시만기일이 다가왔죠. 아니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요? 동시만기일은요, 3, 6, 9, 12 이렇게 3개월짜리가 되겠고요. 매달 돌아오는 거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좀 아까 저한테 동시만기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장난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신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식 잔소리 투어 함께 하시면 오늘 시장 대응 전략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와 전화 모두 있죠. 먼저 문자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보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슬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요. 주식 잔소리, 우리 멘토님의 잔소리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오늘 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호텔신라죠. 이 호텔신라가 올해 2, 4분기 호실적 전망에 장 초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면세점과 호텔의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왔고요. 현재 0.72% 상승하며 8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현대건설입니다. 3조 원대의 해외 수주 성과를 기록한 뒤에 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즉시 착공 조건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매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오늘도 0.72% 오르며 48,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는 유지인트입니다. 유지인트는 공작기계의 한 종류와 또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번에 일본 정부의 공작기계 수출 규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4% 넘게 오르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주 한국알콜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이 정부가 일본산 초산 에틸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를 연장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자, 이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초산 에틸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알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는요, 미스터블루입니다. 웹툰 플랫폼 업체죠. 이 미스터블루가 자회사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의 비공개 테스트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도 상한가 도달했었는데요. 오늘도 갭 상승하며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 정유주입니다. 정유회사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정제마진인데요. 이 정제마진이란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 및 생산 비용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정제마진이 하반기 들어 급반등하면서 올 상반기 부진했던 정유주들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한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주 오늘도 어제 이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 넘게, 2% 넘게 상승하며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솔브레인도 6% 넘게 상승하며 59,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특징 섹터 게임주입니다. 이 게임주들 그동안 긴 횡보세 보였었는데요. 드디어 하반기 기대감이 몰리며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슨 GT 2.15%, 미투원 1.56% 상승하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반도체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뭐 낸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종목 오늘도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죠.
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흐름은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업종군들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IT 쪽에 있어서의 강한 흐름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IT 쪽에 있어서의 이 시가총액 비중이 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시가총액의 약 한 20% 가까이를 차지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삼성전자 우선주와 함께해서 한 18%대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가 SK 하이닉스죠. 오늘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들 뭐 인상을 하겠다, 뭐 감산을 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장비주들의 흐름들까지도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소재주들도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누차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쪽이 강해야 됩니다, 사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코스닥 150의 40% 가까이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강하지가 못한다라면 IT 쪽이 강한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를 한번 체크를 해서 볼게요. 매물대를 보게 된다라면 가장 두터운 매물 구간에 형성이 되고 있죠. 쉽게 뚫기는 어렵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고점 자리대가 47,000원대를 본다라면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기에는 다소 좀 버겁지 않을까. 다이렉트로 좀 상승하기에는 부담 요인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뭐 조정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한번 잘라줄까 덜어내줄까 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7월 8일 월요일 날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3거래일째 내내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면서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면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높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감소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되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보다 좀 더 강한 부분들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거래량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대 61선과 121선, 241선 자리대를 한꺼번에 넘어가는 이 흐름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72,500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는 우선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 매도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항 자리대까지도 일단 왔어요. 75,000원대 부분들이 저항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조정대로만 보더라도 618 조정대까지 왔어요. 75,000원 부근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눌림목 구간들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면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오겠죠. 그렇다면 뭐 한 7만 원대 중후반 77,000원 정도 때 이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올라갈 폭은 일단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뭐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장비주들의 흐름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몇몇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일단 테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장비주 쪽인데 오늘 8%대의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악재가 터지면서 월요일 날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을 했었는데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증가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는 그런 작업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결국은 이 박스권역으로 다시 회귀를 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쫙 늘어나주는 뭐 200만 주 이상 뭐 이렇게 터져준다라면 그래도 신뢰성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겠지만 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 즉 만약에 내가 테스라는 기업을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내주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뭐 원희가이피에스 쭉 봐야 되겠죠. 뭐 겸사겸사 마찬가지예요. 원희가이피에스도 단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정고점권역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6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6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예스티예요. 예스티인데 이름은 참 좋은데 주가는 노죠. 예스티가 전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면 좀 더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락폭이 크게 나왔죠. 이 하락 N자형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여기에와 여기에 중간 되돌림 자리대, 즉 13,000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가격의 하락폭으로 2차 목표가는 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 목표가는 약 15,000원대 초반 자리대를 잡아야 되겠죠. 지금 자리대에는 여전히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진바닥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스티가 IT 장비 쪽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장비주뿐만이 아니라 소재주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후성이라는 기업이 있죠. 후성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장비주들에게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특수가스 쪽에 있어서 국내는 뭐 거의 독보적이죠. 그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아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포인트는 한 번쯤은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오늘 시가 기준인 8,4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분봉을 한번 쪼개서 보죠.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고, 오늘 확인을 해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자리대가 눌림목이냐? 아니죠. 조금 더 눌림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약 한 8,800원 정도? 8,800원 정도 때까지는 눌림목 구간이 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오늘 8,400원 기준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잡는다라면 이 8,800원에서 8,400원이 약 5% 정도 리스크 관리 자리대네요. 그러면 이 밴드 부분들 8,800원에서부터 8,600원 정도 때까지는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체결이 됐다라면 정고점권역 9,000원 언저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절반 정도 차익을 해놓고 나머지는 뚫고 넘어가는가, 뭐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눌림목 구간을 좀 이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장기 평선을 좀 뚫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에요. 시장은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유연하죠.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낙폭 과대로 진입을 했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지수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지수까지 얘기를 해드리면 거래소는 일단 274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아마 눌림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5일선이 가파르게 꺾여 내려가고 있으니까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11선 자리대가 1차 저항 자리대이기 때문에 11선에서 물려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현금을 만드는 전략, 그 다음 부분들은 21선이에요. 21선에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반등이 나올 때 빠질 때마다 이거 손절해야 돼요?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 리스크 관리를 할 거라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손실폭을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수 기준으로는 1차는 11선, 2차 21선 이렇게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지금 역별권역으로 밀려 내려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거니까 그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럼 현금 만들었으니까 뭐 사지? 라고 고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IT예요. IT 쪽에서 일단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멘토님 방송 시작할 그때부터 계속해서 IT주를 꼭 봐야 된다. IT주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확실히 시장 반등할 때 IT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멘토님의 분석이 정말 정확했다라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일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반도체 쪽, IT 쪽 장비 소재주들 내년의 먹거리로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그죠? 사실 그 변수 부분들이 좀 있어요. 비메모리 쪽에 삼성이 이제 차세대 먹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비메모리 쪽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일본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비메모리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고민 부분들 때문에 일본으로 바로 넘어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3년 차가 됐죠. 3년 차가 들어서면서 조금 뭔가 좀 바뀌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뭐 정부 쪽과 기업 쪽 이렇게 다시 협력을 해서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찌됐든 일본의 무역 제재를 계기로 해서 지금 발빠르게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 이게 더 악화가 되고 뭐 이렇게 바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일본에 있어서 이 제재 부분들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게 좀 더 길게 장기화가 돼버리게 된다면 일본과 한국에 대한 GDP 성장률 차이가 일단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타격이 더 큽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쪽에서도 차세대 먹거리 사업 쪽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투자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좀 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저는 잘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로 놓고 보게 된다면 투자로 내년까지도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IT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 한번 잘 챙겨가 보시면서 반도체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로 한번 정유 쪽 살펴볼까 합니다.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제 마진이라는 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석유 제품 가격에서 뭐 원유 가격이나 생산 비용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정제 마진이 급반등한다, 정유주들한테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정제 마진 이게 사실 이 정제 마진의 추이하고 정유주들의 추이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정제 마진이 말 그대로 기름을 팔았을 때 얼마만큼 남느냐 이 부분들인데
지금 손익분기점이 한 $5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팔게 되면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거든요. 6불을 넘어섰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진이 $1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에 있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좀 전망이 나온 거고, 정제 마진 부분들에 있어서 $6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뭐 3%대, 뭐 GS가 뭐 0.5%대, S-오일이 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니 해도 대장은 좋은 기름이에요. S-오일이 되겠죠.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대를 일단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난 이후에 좀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1선을 장대 양봉으로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박스 권역,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박스 권역을 탈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움직이겠죠. 이 폭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저항 자리대로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격 매수 자리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하면 요거 좋아하죠. 요거 골든 크로스. 21선과 61선에 있어서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뭐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조정기를 한번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 자리 때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의 목표치를 보더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하락에 있어서 절반 되돌림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목표치는 이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목표치 자리대가 약 한 95,000원 자리대예요. 그러면 지금 91,400원이니까 95,000원까지 보게 되면 길어야 한 4%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먹을 포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조정기를 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 즉 8만 원대 중후반 자리대를 노려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났을 때의 반등이에요.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나와야 이제 기껏해야 17만 원대 후반, 이 저쪽 고점 자리대를 보게 된다라면 17만 원대 중반 자리대예요. 지금 17만 원이니까 먹을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죠. 이평선으로 보더라도 61선을 강하게 뚫어내지는 못했어요. S-오일하고는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S-오일이 일단은 대장인 부분들인 게 맞고요. 11선을 지지를 해주고 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121선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유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손실권역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 후반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한 번 덜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얘도 26시 골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좀 벌어져 있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7만 원대 중반에서 뭐 한 러프하게 잡으면 뭐 한 16만 원대 중반? 뭐 이 정도에서 박스권역으로 보이다가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정유주를 보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보다는 S-오일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차트에 대한 모습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 좀 놓고 보게 되면 작년에 배당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S-오일이.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배당이 4%대였었어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좀 더 낫겠지만, 정유주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차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S-오일이 좀 더 낫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복합적인 그 기업 부분들로 얘기를 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정유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까지도 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더 높다. 다만 지금 현재 정유주 쪽에 있어서의 흐름은 S-오일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보고 대장주는 S-오일로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는 S-오일 그리고 기업의 다른 2차 전지까지 함께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성장성 쪽으로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섹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쪽을 좀 한번 볼까 해요. 자, 게임주들 요즘에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요즘에 소폭 상승세 계속해서 상승 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미스터 블루도 어쨌든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 보였었는데요. 자, 게임주들 역시 그러면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글쎄요. 게임주들 보게 되면 뭐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조이시티가 뭐 상한가를 좀 기록해 놓은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스터 블루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미스터 블루 이런 기업이 있네요. 이걸 뭐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죠. 일단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작아요. 전일 시가총액 1,5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뭐 조이시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800억대예요. 그냥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스터 블루는 이미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미 이 자리대에 들어가거나 치고 나가는 것들을 처음에 치고 나가는 것들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언제 어디에서 팔까 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뭐 넥슨이나 이런 기업들 잘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잘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 뭐 이 부분들보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이제 적자로 좀 기록을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게임주들에 있어서의 성패는 가장 큰 호재는 판호발급이에요. 중국 쪽에. 중국 쪽에 인구가 20억? 국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뭐 6천만? 상대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대박 터졌다라고 해봤자 한 2천만? 근데 중국 쪽에서 완전 쪽박 찼다 해도 우리 한국에서 게임 인구보다 많을 거예요. 못돼도 대박이라는 표현을 중국 쪽에서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판호 발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게임주들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초까지만 해도 판호 발급을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판호 발급에 대한 여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가 그래도 여전히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게 된다라면 차트도 좀 완전한 정배열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추세도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추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61선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대장 역할은 NC소프트 좀 안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NC소프트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6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예요. 지금 저항 자리대이고 이 매물을 구간에 있어서의 소화를 하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러주는 관점 그렇게 되면 한 47만 원대 중반 뭐 이 정도를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게임주들은 개별 이슈로 인한 상승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 여전히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개별 이슈에 따른 상승이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게임주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 가자 종목들 리뷰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일단 IT 장비주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 IT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포트에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포진이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보유 관점은 유지입니다. 매수 관점도 일단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ICB부터 시작해서 원익 IPS, 뭐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 서원인텍, ST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해도 좋고, 일단 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삼천당 제약일 거예요. 삼천당 제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매수를 할 때 이 37,500원짜리대를 깨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아마 리스크 관리 좀 못하신 분들이 다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쪽 빠지면서 갑자기 훅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날 같은 경우, 특히나 이날 같은 경우는 안 팔길 잘했다라고 속임수가 한번 나와주고 여기에서 역시나 안 팔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5% 빼버렸습니다. 제약바이오 빠지면서. 그러면서 물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일단 지금 자리대 조금 저항이에요. 저항 자리대 이미 맞으니까 일단 삼천당 제약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여기서부터 38,000원 언저리 때까지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1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차트의 모양새가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재진입을 생각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포트를 제외한다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해 놓고 현금을 좀 들고 계세요. 현금을 좀 들고 계시다가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보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자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반등 시 일부 현금 전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과 1대1 고민 상담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차례차례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문자나 전화 넣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넣어주시면 저희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보내주셔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진행이 되겠네요. 167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1,309원을 매수하셨고요. 9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현재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한국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일단은 볼게요. 뭐 IT 쪽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뭐 전기전자 부품 맞는 것 같네요. 슬러지 사업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IT 쪽 섹터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실적을 보면 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고요. 웃음밖에 안 나오고 재무구조 없죠. 돈 유상증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당 자산가치 410원 고평가죠. 그럼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뭐 이 친구는 돈방 겁나게 땡겼었어요. 지금 17년 같은 경우는 360억 땡겼었고요. 그 다음에 200억, 올해 140억. 돈만 땡겨 쓰고 있네요. 돈 계속 빌려다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안 좋다. 이거 잘못하면 망한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업.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등 시에 매도하셔야겠죠. 비중 90%? 뭘 믿고 이걸 90%를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90% 비중을 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냉정하게 이 기업은 1,000원 깨지면 일단 도망 나오자는 의견까지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관련한 전략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매수가 비중은요? 57,700원에 80%. 오, 57,700원에 80% 비중도 많으신데 지금 수익도 괜찮게 보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아유, 올라올지가 궁금하시겠네요. 네, 5월달에 고점에 잡아서 여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자, 네, 기다린 네. 끝에 낙이 왔는데요. 멘토님 어디까지 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네. 단기로 들어가셨다가 확 하고 물린 거잖아요. 네네네. 얼마에 파시려고 이걸 80% 비중으로 57,700원에 사셔갖고 갖고 계셨어요?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그래서 몰라서 지금 전화 드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종목은 어떻게- 잘 사셨어요. 네네. 종목은 물려도 실적주에 물리는 거예요, 어머니. 일단 이건 잘 하셨는데 네. 문제는 네.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신 게 문제예요. 80%니까. 그럼 네네. 시장이 빠지면 이거 매도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많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죠? 네. 근데 오늘 또 올라가다 이렇게 쑥 빠지고 있고 상담하는 사이에 그냥 쪽쪽쪽 빠지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실 거고. 네네. 그죠? 절반 파세요, 절반 이상. 60% 아. 파세요. 80%에서 60% 파시고 네. 나머지만 가지고 가세요, 어머니. 시장 아니, 불안불안하면 나는 실적이 나오면 더 나오지 않은데요. 그럼 결국은 어머니 종목 상담을 했는데 네네. 어머니 생각은 나는 더 가져가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 여쭤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쓸 것인가. 이거 빠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빠지면 네. 다시 5만 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아. 기억하고 보시고. 그러면 손절은 얼마예요? 손절 가격이요? 네. 지금 수익 중인데 왜 손절을 해요? 익절가를 잡아야지. 네. 그럼 입절가는 얼마에 익절가 잡게 되면 5만 9천 원이에요. 59,000원이요? 5만 9천 원 깨게 되면 네. 일단은 익절을 하시는 게 좋고 네. 어머니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요? 겁나게 많아요, 어머니 욕심. 네. 나중에 아유 네. 저놈이 팔라고 할 때 팔 걸, 챙기라 할 때 챙길 걸.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네. 지금 그냥 챙기면서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네. 오이 솔루션을 뭐 2만 원에 샀든 3만 원에 샀든 이러면 어머니 실적 좋으니까 더 가져가세요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고점 위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챙기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올라갈 네. 종목 이제 없을 것 같죠? 또 있어요, 어머니? 또 네. 있다고요. 그러니까 챙기면서 하세요. 제발. 아시겠죠? 네. 잘 성공 알았습니다. 투자하세요. 네, 오늘 전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유한양이요. 유한양행이요. 예. 매수가 그거 비중은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사서 오, 27만 원 27만 20%. 27만 원에 20%요. 예. 정말 많이 비싸게 주고 사셨네요. 아유, 오래 갖고 저번에- 계셨나 봐요. 올라와서 뭐 27만 5천 원이 목표가라더니 그냥 요번에 싹 빠져버리니 어떡하면 좋아요. 네, 어떡하면 좋죠, 멘토님? 어머니, 네. 작년 11월 달에 샀죠? 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어머니.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샀지. 아, 그죠? 예. 근데 27만 5천 원이 목표가래요, 증권사에서. 아유, 저번에 그랬는데 그냥 싹 떨어지잖아요. 27만 5천 원이면 5천 원 먹겠다고 어머니 유한양행 사신 거네? 아니, 본전이라도 차지하죠. 그럼 본전 찾으시려면 갖고 가셔야죠, 어머니. 아니, 갖고 가는데 왜 요새 그렇게, 물론 바이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유한양이 좋다면서 이렇게 같이 그냥 확 빠져요. 어머니, 예. 유한양이 좋으니까 지금 적게 빠진 거예요. 아이고, 많이 빠졌어요. 예. 원래? 어머니 어머니 생각에서는 많이 빠졌겠죠. 예. 자, 그러면 어머니 TV 보고 계세요? 쳐다만 봐요. 쳐다보고 있죠. 수화기는 예. 그대로 들으시고 TV 한번 계속 쳐다봐 보세요. 예. 예, 이거 지금 하나 종목 보여드릴게요. 예.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신라젠 예. 봐봐요. 11만 원짜리가 반토막 넘게 났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줄게요.
예. 셀트리온 보게 되면 3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반토막 났죠? 예. 그럼 다시 유한양행 어때요? 많이 안 빠졌죠? 아휴. 많이 안 빠진 거예요, 어머니. 예. 아, 그럼 더 빠져요? 더 빠지냐고요? 예.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아이고, 더 빠지면 어머니, 예. 죽겠네 하시는데 왜 주식하세요? 아유, 예. 응? 주식은 예.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어머니. 여유 있게. 예.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요. 예. 제약바이오가 지금 힘들어요, 어머니. 예. 그러면 잠깐만 업종 차트 하나만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의약품의 월봉 차트예요, 어머니. 의약품, 예, 예. 이 제약업종의 차트거든요. 예. 차트는 우상향이에요, 지금 우상향. 예.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유한양행의 월봉 차트예요, 어머니. 예. 월봉 차트인데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예, 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예. 가져가셔도 돼요, 어머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예. 27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3만 원까지 빠졌어요. 예. 그러면 거의 20%에 육박하는 손실이 나고 계시는 건데 예. 그나마 어머니는 좋은 제약업종 중에 좋은 기업을 갖고 계셨으니까 적게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은 위안을 삼으시고 예. 두 번째는 뭐 유한양의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2만 원만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22만 원. 예. 22만 원만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예. 일단 조금 가져가 보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어머니. 제약바이오. 예. 그러면 다시 27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손실 안 보고 매도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가지고 계세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 금년 안에는 올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 점쟁이가 아니라서 어머니. 그거 예. 알았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참으세요. 그러니까 올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올해 아이고. 넘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 예.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그냥 가지고 예. 계세요, 일단은. 예. 예. 아시겠죠? 아이, 추가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마요, 어머니.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0985번님이 극동유화 보내주셨어요. 3,760원에 비중이 좀 되십니다. 6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극동유화 매수가로 봤을 때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다면은 이 6월 19일에 한번 길게 긴 꼬리 달았을 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오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3,700원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단기로 좀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왜냐면 최근에 이 차트의 모습을 좀 보면 월봉 차트 살아있고 주봉 차트 살아있는데 일단 비추세예요. 일봉 차트도 보게 되면 비추세이기는 한데 글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3,300원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3,700원에서 3,300원이면 약 한 10%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3,300원이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싸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싼 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000원 언저리대에서는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당 자산 가치도 4,000원대고 그러면 저는 조금 이 3,300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고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000원 위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매도는 4,000원대에서 매도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000원대에서의 매도 의견 관련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은요. 3830번님이 보내주신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저희 가자 종목에도 있죠. 11,000원에 사셨고요. 2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수익을 보고 계세요. 2.51%, 오늘도 2.51%나 올랐는데 자, 아마도 이런 분들은 이제 수익을 최대화하고 싶거든요. 예.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한번 수익을 보고 갈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고민이긴 한데 11,000원 25% 저도 이걸 가져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좀 사실 되거든요. 성장을 하는 섹터이면 틀림이 없어요. 얘네가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11,000원대에 매수를 하신 것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추세 자체가 깨졌을 때 일부라도 좀 챙겼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는데 이걸 안 챙기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게 추세를 살려갈지 아닐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가 정도 때까지 빠질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일단 길게 끌고 가도 저는 괜찮을 만한 주식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빠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빠진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절반 정도만 줄여놓고 다시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시장 분위기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밀렸으니까 올랐다가 다시 한번 되밀리면서 바닥형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절반 정도만 좀 줄여주세요. 절반 정도만 줄여놓고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야,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고야 뭐 이렇게 하신다라면 아직까지 깨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큰 월봉상의 큰 저항 하나를 뚫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를 받는 형국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걸 소화하게 된다라면 저는 이 자리대 10,000원대, 15,000원대 후반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10,000원대 후반 정도 때까지 저는 상승 여력은 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 부분만 확인을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관련한 전략 잘 참고해 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8060번님이 경동나비엔 42,00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경동나비엔 하면은 보일러다 보니까 저는 겨울 테마주가 아닐까 싶은데 자, 여름인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4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게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이 돼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경동나비엔이 이 중국 쪽에서 좀 보일러가 인기가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적이나 보게 되면 늘어나는 부분들은 맞아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성장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인데 재무도 괜찮고 근데 일단은 배당이 좀 적어요.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맞지만 아직까지 이 차트의 모양새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고 일단 관망하는 자세 아니면 난 좀 더 여유 있게 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5개월 선 정도 자리대 그 자리대가 약 한 4만 지금 한 5개월 선 자리대가 한 47,000원인데 한 45,000원 정도 일단은 여유 있게 러프하게 45,000원 정도 보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계속해서 켜내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도 성공적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내일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